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짤막하게 별로 신기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볼까 해요. 자, 우리 디지털 세계에서의 생활 시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 세계도 살고 있지만 디지털 가상 세계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세계라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닮은 듯 뭔가 조금씩 달라요. 화폐 같은 경우에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고, 메타버스도 이해가 될랑 말랑 하죠. 그리고 최근에 NFT, 디지털 작품이 782억 원에 낙찰이 되는 신기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닮아 있지만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애매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시간 흐름 역시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이 브레이브 걸스잖아요. 4년 전에 나온 노래가 지금 4년 후에 히트가 돼가지고 갑자기 역주행하고 TV에서 다 나오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브레이브 걸스뿐만이 아니었죠. 예전에 EXID 집캠이 떠가지고 갑자기 역주행을 하기도 했고, 양준일 씨가 정말 수십 년 전 영상이 현재 화제가 돼서 갑자기 현재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부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갑자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죠. 과거의 영상이 현재 화제가 돼서 다시 이 사람들이 현재 화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디지털 사회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디지털 사회의 시간은 축적이 되고 무한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인터넷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원인은 유튜브의 발달, 유튜브의 일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옛날 TV라고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다양한 옛날 자료들 생생하게 지금 현재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과거의 영상들을 언제든지 우리들은 쉽게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상들 댓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화제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사건이 마치 현재의 일인 양 착각을 우리가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이래요. 본성이 답이다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각이나 후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와 달리 우리는 시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체험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내 눈으로 본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까닭은 인간의 마음이 수백만 년 전 수렵 채집 환경에 여전히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유튜브의 과거 영상들을 보게 된다면 그게 현실처럼 느껴질 뿐만이 아니라 과거가 아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년 전에, 아니 10년도 더 된 드라마의 한 장면들이 갑자기 현재의 아주 재미난 밈, 짤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무한도전에서 수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외쳤던 무야호가 지금 바로 현재 가장 유행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재밌으면 지금 현재에 즐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연결을 지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활동했던 그런 모습들, 유튜브에 남긴 것들, 영상들이 다 생생하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고인이 된 신해철 씨의 이런 모습들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고인이 된 여러 연예인들 모습들도 마치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이러한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저는 수년 전부터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계속 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옛말에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속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남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많다면 학습을 시켜가지고 AI로 학습을 시켜서 마치 그 고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뭐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노래를 하게 한다든지 연기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죠. 시간이 흐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죽음의 개념 자체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사회의 시간의 축적, 좋기만 한 걸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전에 미래 특강에서 비난 증폭 사회라고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건들이 다 디지털 세계에서 차곡차곡 생생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비난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의 과거의 비난거리, 그 행적을 디지털상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현재, 바로 지금 다시 비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것도 현재처럼, 나빴던 것도 현재처럼 시간이 무한하게, 사건도 무한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용서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관용의 중요성, 제가 전에 비난 증폭 사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축적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리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 문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디지털 생활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세요? 어떤 것들을 누적시키고 계시나요? 자,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무늬를 만들게 될 텐데 그 무늬가 예쁘거나 남다른 경우에서는 이 브레이브걸스처럼 언제든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거죠. 나만의 개성을 쌓고 실력을 계속 축적해 두게 된다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좀 더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아니면 대학생들 진로 강연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실력, 개성, 무기를 갖게 된다면은 40살에 나의 무기를 세상에 공개하더라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이죠. 저는 파이어족도 조기 은퇴족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 상황에서 비난거리 데이터가 계속 문의로 형성이 된 경우, 뭐 유튜버들 보면 계속 사과하고 뭐 그런 것들 우리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비난거리를 쌓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선행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좋은 것도 현재처럼 살아나지만 과거에 나쁜 것도 현재처럼 살아나서 그 사람을 비난할 거리로, 요소로 만들어 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문의는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짧게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